안녕하세요. 제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설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 영역은 총칙은 10문제, 물권은 14문제, 계약은 10문제, 특별법은 6문제.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은 박스형 문제가 12문제, 가불병 사례 문제가 12문제입니다. 시험은 점차 단순 암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은 정답 중심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연결이 잘못된 것, 1번 지문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 이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성권 뜻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권리.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 무효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따라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 그러나 청구권은 어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따라서 청구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권리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비 상한 청구권, 이 경우는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채권 양도, 준물권 행위, 매매계약 소유권 취득 특정, 점유취득 시효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그리고 최고 이야기는 준법률 행위 중 의사통지. 다음 문제입니다. 42번 대리의 삼명관계 문제입니다. 매도 대리권 수여받은 을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 그러면 1번 지문은 대리인은 잔금 수령 권한을 갖습니다.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맞는 지문. 동그라미 2번. 자, 병에 체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 갑이 결정할 문제. 세 번째 지문. 자, 해제는 원상회복은 효과의 당사자인 갑과 병이 부담합니다. 가끔 을이 부담한다면 틀린 지문이고, 세 번째 지문은 병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당연히 갑한테 해제했겠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리인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 행위, 바로 대리권 남용이죠. 그런데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효과는 갑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나오면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폭리 행위죠. 그럼 바로 1번 지문에 전환,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세요. 불공정, 공정으로 전환은 인정된다. 바로 1번 정답. 동그라미 2번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전 불균형,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고, 네 번째 질문은 대리인을 통해서 혹시 계약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궁박은 본인입니다. 무경험은 대리인. 따라서 궁박이 들어가서 틀렸고요. 다섯 번째,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지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악의가 없었다 한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문제, 복대리입니다. 자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러면 1번 지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두 번째,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을 것이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따라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질문을 잘 봅시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받은 자,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 선임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섯 번째, 복대리도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정 허위 표시 관련된 선의 제3자 여부. 조금 어려운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연결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지문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 보면 많이 보던 지문이에요. 파산 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 지문이죠. 자, 보증을 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도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는 차주와, 예를 들어서 차주를 갑이라 합시다. 통정에서 가장 소비대차 체결한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대로 그 계약을 인수한 자, 병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판례 태도는 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자는 선의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무권 대리에 관한 이야기죠. 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을 기준 잡고 값의 엑스토지를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 그리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엑스토지를 정한테 매도한 다음에 등기를 이전해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하더라도 이 정은 등기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면 그입 다물라. 무권 대리인은 추인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갑의 단독 상속인 무라고 나옵니다. 본인이요, 본인. 본인의 단독 상속인 무는 무권 대리 아닙니다. 무권 대리인 을의 행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질문. 병이 안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경우의 병은 철회권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추인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미성년자죠.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한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다음 문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민사사건이 아니라는 거고, 니은 지문의 키워드는 비자금,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은 천천히 읽어보세요.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 대벽에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 다음 문제 48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무권 대리, 그 다음에 허가구역, 이런 경우는 늘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니은 지문은 계약금 해지에 관한 얘기예요.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100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허가 지역이 나오면 기억하세요.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해제는 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디귿이죠. 일정 기간 내에 허가받기로 약정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약정 기간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경과입니다. 확정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옳은 것은 2번 니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다음은 부관, 조건 기한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것.
그럼 1급은 보시면요. 선량한 풍속 기타. 그래서 일명 선풍기. 자, 사유세 위반한 그런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건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도 무효고 법률 행위도 무효. 1번 정답. 2번 질문 조건 붙은 여부는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가고 기한은 채무자, 채권자 아닙니다. 채무자 이익을 위한 추정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기성 조건은 플러스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소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네, 무효 마이너스로 계산하시면 되고 아니면 기해무. 5번째는 종기 네, 마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칠 종자 도래하면 효력을 잃는다. 다음 무효의 추인에 가는 얘기죠. 법률 무효와 추인에 가는 거. 기억지문 무효인 법률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자기가 기억하세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추인은 그 원인이 소멸된 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니은입니다.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후로 인정한다면 판례 태도는 그때부터가 아니고 계약 체결 시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맞는 지문. 드것입니다. 생소한 지문일지라도 잠깐 볼까요?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 양도. 그런데 채권 채무자가 괜찮다 승낙한다면 이때 언제부터 그러니까 무효를 추후로 인정한다는 취지. 그래서 무효의 추이는 그때부터 따라서 승낙 그때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다 옳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50번까지가 총칙에 관한 얘기고 51번 점유자 회복자. 이것은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점유를 내놔라고 요구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죠. 1번 지문은 선의의 타주가 나왔습니다. 이 현전. 이 지문은 틀렸고요. 선의의 타주는 네, 손의 전부. 그래서 선자심한 현전. 선의의 자주 점유만 현전. 동그라미 2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산필엽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맞는 지문. 기억하세요.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통상필엽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악의는 과실 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통상필엽이 청구할 수 있다 해석 들어가고 세 번째는 필엽이가 자 법원의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한기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 경우에 상한기간 허락은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네 번째,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거죠. 해제는 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해서 하는 해제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자 과실 취득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5번째, 은닉 비밀스럽게. 이 경우는 악의 점유자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과실 취득권이 없습니다. 점유자 회복자는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민법상 합유. 이 합유가 나오면요. 사업 목적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는 동업관계로 기억하신다면 1번 지문 합유자 권리는 전부에 미칠 것이고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하지 못할 것이고 세 번째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에서 금전 환산 청구하면 되죠. 정답. 네 번째 보존 행위는 현상 유지 각자 할 수 있고 다음에 전원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하지 못한다. 잘 보시면 2번, 5번을 보시게 되면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됩니다.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합유 지분은 사업 목적이 있는 경우는 상속되지 않는다. 공유, 합유, 기초적인 비교 대상. 다음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1번 교환.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지 물권적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양도입니다.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랑 20년 완성된 자 인적 신뢰관계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채무자는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이때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등청은 죽이지 않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청 문제가 나오면 등기청구권은 죽이지 마시고 생생생 살리고 살린다 기억하시면 맞힐 수 있고, 네 번째 질문은 이전 등기청구권 취득시효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청구권 양도.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2번과 5번. 2번 같은 경우는 자, 인적 신뢰 관계가 없는 통지만으로도 효력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매매로 인한 등청은 서로 인적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도인의 yes,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물권적 청구권. 1번 질문은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점유 내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1번이 틀렸네요. 두 번째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은 당연히 소유권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세 번째, 소유권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214조 방해배제 비용. 자,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서는 돈 달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소유권이 없습니다. 등기 안 했죠? 따라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동그라미 5번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배제 청구권. 요거는 현재, 과거 아닙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다시 1번 질문 기억하세요.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는 자는 점유 내나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55번 점유 취득시효. 1번 질문 일반 재산,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순간 시효 완성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완성 당시 보전 등기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효인데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하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당연한 논리죠. 바로 정답이죠. 세 번째, 후입니다.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경료되기 전 소유자께서는 점유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등기 이전 의무가 발생했다는 뜻. 네 번째, 미등기 부동산 시효가 완성됐다.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유하고, 다섯 번째, 시효 완성 전 부동산이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단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준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 1번은 상속이죠. 당연히 등기 없이 자동 취득. 자, 판결은 형성 판결, 상수형 경기사로, 상속 공인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세 번째, 경매죠. 경매는 당연히 매각대금 완납시.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죠.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조서. 자, 이거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데 이거는 형성 판결이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는 등기 이행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등기 요합니다. 정답 4번이고, 다섯 번째는 신축, 당연히
보전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57번입니다. 물건 일반적인 이야기. 동그라미 1번 물건 이외의 재산권, 물권 객체가 될 수 없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물권의 객체는 부동산 물건이 맞죠.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권리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권리도 물권 객체가 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은 규칙, 법률에 의해서 물권 창설이지 명령, 규칙 가지고는 창설할 수 없고 세 번째 지문은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됐다. 이때 그 잘못된 표시 면적만큼 보전 등기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번째 거 일필지 일부 당연히 지상권 객체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기술적 착오로 혹시 뭔가 다르게 작성됐을 때 경계는 지적도 경계에서 확정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세권. 자, 옳은 것이고요. 1번 지문은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고요. 자, 2번을 보세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 이때 전세권 효력, 건물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읽으셔가지고 기억해 두셔야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겠죠.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뜻은 다른 건 아니고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서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병전세권이 설정됐다 한다면 이 건물 전세권 효력은 당연히 이 지상권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물 전세권자는 당연히 토지 사용도 함께 해야 된다는 뜻. 다음 지문이죠. 사용 수익 권능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 그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는 현상 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의무가 되고 다섯 번째 법정갱신입니다. 건물 전세권 자동갱신 됐을 때 자동갱신이니까 이런 경우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다음 을은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자 지상권 취득한 후 Y 건물을 완성해서 소유권 취득.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을은 지상권도 있고 건물 소유권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억 지문은 을은 지상권 그대로 두고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요. 뒤집어서 건물 소유권 그대로 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분리 처분 가능. 그리고 지료 지급 있음에도 3년분 지료 미지급했다면 신의 측에 반하죠. 따라서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 옳은 지문. 다음 지역권입니다. 요역지와 승역지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 네 땅, 내 땅이 나오는데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은 종. 이 관계를 늘 연습해 두시면 답 찾기가 쉽다. 1번 종된 지역권은 주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을 것이고 취득하면 나머지 사람도 쉽게 이를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 요역지 있음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질문은 불법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답. 다섯 번째,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